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비일반 파트 맡고 있는 장동혁 교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저도 전문학교 나온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이렇게 군대를 미리 좀 갔다 오고 나서 전문학교를 좀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금 휘청거리는 회사긴 한데, 이스타항공이라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아세아 전문학교 그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위탁 과정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관련된 시험 본 친구 있다고 했었죠. 정비일반 파트 혹시 어떤 거 나왔는지 기억나요? 어떤 것들 나왔었죠? 그냥 기체랑 가능한 기관이랑 역학이랑 법규도 없는데 나왔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관련 과목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라고 생각되는 거가 기능사,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그 기능사 내용, 그 관련된 내용에다가 진짜 기초적인, 이제 기체에서 기초적인 것들, 기관에서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요 기체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관 듣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웬만해서 뭐 기관 쪽 듣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기관 관련된 내용 듣고, 그 다음에 정비일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은 이런 정규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 간단하게 찍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지금 대처할 예정이고, 지금 메인으로 해야 될 거가 우리 정비일반이라고 부르는 기능사 그리고 면장에서 나오는 기초적인 내용들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나갈 거니까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요거 페이지 넘겨보면은 가장 먼저 정비의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정비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라는 것을 왜 해야 되고 이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는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면장 중에서도 산업기사에서는 거의 안 다뤄진다는 거 알고 있죠. 면장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다뤄지고 거의 기능사 쪽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어떤 것들 키포인트를 좀 집어서 외워야 될지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위주로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늘 다 끝나고 다음 주 되면은 뭐 공부라든지 다른 것들 좀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오늘은 좀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들어봐요. 자, 가장 먼저 우리 항공기 정비에 개요해가지고 있는 거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정비라는 것을 하는 목적이 일단 나오는 거 보이죠? 정비의 개념 해가지고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정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항공기 정비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네. 네.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제대로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보수 해주는 걸 우리가 정비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퀄리티 있게 얘기를 하자면은 가망성, 에어워딩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비의 개념은 가장 일단 정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망성 유지를 위한다는 거. 가망성 유지한다는 거, 그쪽 아래쪽에 정비해가지고 체크당하고 있는 거, 그 동글뱅이 2개 있는 거 보이죠? 중간쯤에 정비해가지고 메인터넌스 있는 거, 그거 일단 밑줄 쳐놓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먼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고장 발생 요인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함으로써 항상 지속적이고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정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있게 얘기하자면 가망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럼 가망성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요? 가망성. 가망성 정도는 근데 면장 구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망성. 혹시 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면장 볼 때 많이 봤었던 거니까
그냥 이쪽 정의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가망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 이쪽에 써져 있어요. 근데 항공기가 운항 중에 고장 없이 그 기능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망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꼭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마디로 안 망가지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 가망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의미 없는데 그냥 일단 한번 넣어봤어요. 좀 내용 좀 채우려고. 아마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정비에 대한 목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4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자, 우리 어떤 것들인지 한 번씩만 얘기해 볼까요? 정비의 목표.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정비의 목표로는 첫 번째가 가망성 유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정시성. 요거는 다. 자, 세 번째가 얘가 쾌적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제성. 글씨 더럽게 못 쓰죠. 참고로 제가 원래 보드마카로 수업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요거 분필 가지고 칠판 가지고 수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일단 좀 그건 좀 이해해주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각각 어떤 것들인지, 일단 가망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항공기가 운항 중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정시성은 요거는 굳이 안 봐도 뭔 말인지는 알죠? 정시성이 어떤 거예요? 예, 얘가 정해진 시간 안에 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시성이라고 그러고, 쾌적성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청결한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운항할 때 연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 4가지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외워두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비일반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를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기로는 그냥 뭐 통화하는 용도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혹시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알고 있어요? 핸드폰? 뭐 일정한 주파수대를 이용해가지고는 원거리에서도 얘가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정의를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일단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체는 영어로는 에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 기체 구조라는 것들 어떤 것들인지 알죠?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배관 및 배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 일단 관련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 위주로는 제가 이런 것들은 나왔으니까 체크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동기는 영어로는 파워플랜트. 원동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엔진 쪽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기관뿐만 아니고 기관과 관련된 배선, 배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동기라고 부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두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성품하고 부분품,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단위 구성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거는 3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구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품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부품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부품들을 여러 가지 묶어놔가지고는 한꺼번에 쓰는 부품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구성품이라고 하고, 그 구성품을 조금 더 조그맣게 좀 쪼개면은 나오는 게 우리 부품, 파트라고 부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파트를 좀 더 세분화적으로 쪼개서 놔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어떤 거?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구성품.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쪼개서 만들어 놓은 게 파트라고 부르는
네, 부분품 또는 부품이라고 하고, 그걸 좀 더 잘게 쪼개놓은 게 어떤 거? 유닛이라고 부르는 네, 단위 구성품이라는 거.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일단 쭉 한번 또 봐봅시다. 자, 기체 구조라고 부르는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들으려고 수업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쉬운 것들은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일단 기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기체를 지지하고 있는 뼈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함이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여기부터는 좀 시험에 나오는데,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거는 좀 밑줄 쳐놓고 체크하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결함은 우리가 항공기의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계통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뒤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도 같이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 아래 것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우리 기능 분량이라고 있는 거 보여요? 멀펑션이라고 써 있는 거? 얘는 이런 부품이나 구성품이 목적을 상실한 거를 우리가 멀펑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결함은 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라는 거. 요 두 가지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가 부품이나 구성품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거예요? 결함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얘가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정상적이라고 부르는 거랑 목적한 기능을 상실한 거, 요거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소리는 얘가 리미트가 일단 여기까지 있는 뭔가 계기라고 봐봅시다.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계기라고 일단 가정해 보면은, 얘가 원래는 여기까지 오는, 얘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는 지시를 하는 계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기를 넘어서 얘가 완전 맥스까지 쳤다가 막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뭔가 작동은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작동은 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상태가 우리가 비정상적인 작동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능 불량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한 기능을 아예 상실한 거. 얘가 어찌됐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늘이 이쪽에서 멈춰서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는 기능 불량이라고 표시한다는 거. 어떤 차이인지는 좀 알겠어요? 작동을 하는데 정상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랑, 하나는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다. 그냥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해 점검은 요거는 명칭만 봐도 알겠죠.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분해해놓고 점검한다. 그래서 영어로도 디스어셈블리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어셈블리가 어떤 거예요? 조립하다라는 개념이죠. 그거를 디스, 분해하는 거, 분해한 다음에 체크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여기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우리 기능사, 산업기사 다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버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오버홀 하고 나면은 사용 시간을 0으로 환원시켜 준다는 거. 한마디로 얘를 오버홀 했으면은, 얘를 완전히 오버홀 하면은 사용 시간, 처음 사용하는 상태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별표 쳐놓고 좀 외워놓고, 뒤에 있는 내용, 얘가 사용시간을 0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다, 사용시간 0으로 다시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 라는 거, 그거 꼭 체크해 놓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오는 절차,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오버홀은 가장 먼저 얘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할게요. 얘가 처음에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줘요? 한번 세척을 해줘야겠죠. 얘가 분해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불량이 난 것들,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다시 재조립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다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줘요? 네, 얘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검사를 한번 해주겠죠. 검사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어느 요만한 부품 안에 요만한 것들, 부품들이 짜잘짜잘하게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다 분해해서 세척을 해봤는데 얘 하나가 뭔가 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검사를 했는데 망가졌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요?
얘를 수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부품을 하나 새로 가져와가지고는 교체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해보고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해보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얘가 수리가 다 끝난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 시한성 부품. TRP라고 부르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비하면은 TRP 부품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하드타임 혹시 개념 기억나요? 하드타임 어떤 거죠? 얘가 정해진 시간이, 그 시간이 도래하면은, 네,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그 정비 개념인 건 알고 있죠. 그럼 하드타임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다 시한성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RP라고 보통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도달하면은 폐기를 한다든지 오버홀 한다든지 이런 부품들을 다 한마디로 하드타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다 우리가 TRP라고 부른다는 거. 말로만 하니까 재미없죠. 근데 요 과목이 원래 왜 이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고.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 비행시간과 사용시간을 한꺼번에 좀 묶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항공기가 운항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램프라고 불리는 주기장이, 주기장 개념 알고 있나요, 혹시? 주기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공기를 주차해 놓는 걸 뭐라고 하죠? 예, 주기라고 하죠. 그 주기해 놓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보통 부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주기장에서부터 이제 뭐 얘가 비행을 위해서 쭉 활주로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한 다음에 얘가 활주를 해서 테이크오프를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쭉 비행을 하다가 다시 하강을 한 다음에 이제 터치다운 해가지고는 얘가 가가지고는 완전히 멈추는 요런 일정이라는 건 알고 있죠, 항공기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봐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행시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행시간. 자, 비행시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얘가 비행을 목적으로 얘가 주기장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엔진을 돌려가지고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쭉 가가지고는 비행을 했다가 내려가지고는 완전히 멈춰가지고 엔진을 끌 때까지 요걸 다 비행시간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사용시간 한번 봐볼까요? 사용시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요 부분들 다 빼고 실제로 얘가 테이크오프 할 때부터 랜딩 할 때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용시간이라고 부른다. 용어적으로 조금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이라고 하면은 얘가 뭔가 떴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 얘가 실제로 우리가 항공기는 비행 때문에 솔직히 있는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제로 사용한 거는 요거고 우리가 비행을 위해서 요거 전체적인 것들은 요런 거다라는 거, 요런 것도 꼭 잊지 않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개념인지 좀 알겠어요? 혹시 요거 지금 써져 있는 것들이 비행시간이라고 하죠. 플라이트 타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거 다른 명칭 혹시 뭐인지 알아요? 타이밍 서비스는 그 아래 사용시간 명칭이고, 얘가 비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블럭 타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알겠죠? 요거 명칭 같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니까. 자, 사용시간은 우리가 타이밍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다른 명칭, 용어들도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얘는 플라이트 타임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불러요. 뭔가 비행시간 같긴 한데 이렇게 외워둬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얘가 에어타임. 에어타임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자,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사용시간이 플라이트 타임. 네, 사용시간이
타이밍 서비스 말고도 플라이트 타임, 그 다음에 에어 타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 네. 어차피 나머지 것들은 지금 써져 있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더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비 2월 한번 봐봅시다. 정비 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행 같은 걸 할 때, 저거 쩌다. 우리가 A라는 공항에서 자, B라는 공항을 거쳐서 C라는 공항으로 비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시 베이스 공항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요? 기지? 모기지? 항공기가 정비를 할 때 그런 정비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가 다 있는 곳들을 우리가 보통 모기지라고 보통 베이스 공항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브 공항. 이제 그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는 B라는 공항을 갔어요. 한마디로 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는 도쿄를 갔어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근데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을 갔는데 그쪽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안 갖춰 있겠죠.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뭐 당연히 일본 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것들이 뭐 이렇게 구비되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요거 때문에 A라는 공항에서 또 부품을 따로 가져와가지고는 그쪽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C라는 공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한다? 보통 정비 2월이라는 거를 보통 시켜요. 얘가 가망성에 영향을 안 끼치는 선에서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정비를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 2월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로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계류 시간, 구성품 이런 부품이나 부족한 거라던가 아니면 기술력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가망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가 다음 공항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기는 것들, 우리가 뭔가 다음 달로 뭔가 2월 시킨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정비도 2월 시킨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 자, 어떤 건지는 좀 알겠나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에 대한 개념과 일단 간단한 용어들은 다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실제로 어떤 정비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봐야겠죠.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정비의 분류 한번 봐봅시다. 정비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아, 참. 갑자기 딴소리해서 미안한데, 아까 전에 저 친구가 얘기했다시피, 항공기 정비라는 과목이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역학이라고 불리는 파트 뭔지 알죠? 시험 다 봤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시간대랑 똑같은 시간대 옆 강의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못 들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영상을 찍어서 따로 올릴 생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비행 원리도. 역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중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할 거고, 제가 어차피 끝날 때쯤에 제 연락처랑 이런 것들 다 남겨놓을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다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정비의 분류. 진짜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7탄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글씨 못 쓰는데. 자, 정비의 분류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거? 보수,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개조.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뭐 망가진 것들이 있으면은 교체하고 이런 것들 개념인데, 자, 보수에서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것들? 경미한 보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수. 자, 경미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군무원 쪽하고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요거 참고삼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경미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정비 개념에 들어가긴 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서는 정비사가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냐? 요 정의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경미한 보수는 우리가 기상 취급과 세척과 보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상 취급이라는 거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총 4가지 있거든요. 지상 취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장 먼저 지상 유도라는 거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지상 유도는 뭐 하는 거? 일단 비행기가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얘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상 유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죠? 혹시 기억나요? 가끔 면장 볼 때 면장 감독관님들이 내가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주기 한번 시켜봐라 라고 하는 감독관님들도 있었거든요. 저 볼 때는. 어쨌건 그런 것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 어떤 건지 기억나요? 또는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예, 전진하라고 하는 거고. 혹시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건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 그건 참고로 군에서는 진짜 미안해요. 잠시만요. 지현아 왜? 그거 혹시 우리 그 교무실 번호로 한번 전화해 볼래? 내가 지금 오늘 안 아니 인터넷이 있잖니. 찾아서 하면 되지. 내가 오늘 따로 이렇게 출근 안 해가지고 그쪽에 선생님들 계실 거야. 자, 일단은 요거는 참고로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1번 엔진 돌려라, 시동, 스타트, 이런 것도 기억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지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상 유도가 있었고, 자, 다른 것들 또 하나씩 봐볼까요? 지상 유도. 참고로 지상 유도는 영어로는 마셜링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견인. 견인은 우리가 영어로는 토잉이라고 부르는 거죠. 항공기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항공기 자체적인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옮기는 작업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뭐인지 기억나요? 계류 작업. 계류 작업은 영어로는 무어링이라고 하고, 얘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렇게 주기해 놨을 때, 그냥 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주기시켜 놨을 때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얘가 뒤집어지지 말라고 끈으로 묶어 놓는 작업들. 그 다음 또 뭐인지 혹시 기억나요? 잭 작업. 잭은 혹시 뭔지 알고 있죠? 이제 정비나 이런 확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공기를 들어 올리는 작업, 이런 것들에다가 세척은 뭐 하는 건지 알죠? 항공기 닦는 것들. 그 다음에 보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죠? 보급은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 있어요? 급유나 배유 또는 뭐 산소, 이런 것들, 아니면은 유압류, 작동류,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적인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 활동을 다 일반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건 따로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수리가 있는데, 우리 수리와 개조의 혹시 차이를 뭔지 알고 있어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고, 개조는 뭔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장착하는 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 그 다음에 대수리가 있고, 개조도 소개조와 대개조가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쭉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보수라고 하는 거는 경미한 보수와 일반적인 보수로 나눠지는데, 경미한 보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도 이런 3가지 것들이 들어간다. 경미한 보수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찌됐건 정비의 일환이다,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음 중 정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쪼개놔가지고는 집어넣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망성에 영향을 끼치는 각부 점검이나 조절 검사, 부품 교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근데 요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무조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라는 거 그쪽 아래쪽에다가 가로쳐 놓고 써놨을 거예요. 경미항보수에는 써놨구나. 경미항보수 뒤쪽 보면은 유자격자가 감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무조건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다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수리 같은 경우에는 체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수리의 개념부터 밑줄 한번 그어놔요. 고장이나 파손 상태를 얘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조 한번 봐봅시다. 개조는 얘는 원래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한마디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장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임의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항공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앞부분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노즈콘. 이쪽 안쪽에 보통 레이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레이돔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얘가 만약에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는 얘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진 상태에서 요거를 펴주는 작업은 어떤 작업일까요? 수리겠죠. 혹시 여기 날개 끝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이런 것들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윙렛이라고 부르는 윙렛 혹시 뭐 때문에 달아놓는지 알아요? 네, 유도항력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뭔가 원래 설계보다 추가적인 부품을 달아놓는 이런 작업들은 어떤 거? 네, 개조 작업이라는 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물어본다기보다도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TMI이긴 한데 저 옛날에 근무했을 때 윙렛을 달면은 연료 소모량이 좀 감소를 해요. 유도항력이 감소돼가지고 그 윙렛 하나가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737 혹시 737 기종 알아요? 항공기? 네. 그 737 기종에 윙렛 하나 다는 거가 한 짝에 3억이거든요. 그 정도로 비싸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비행기들은 겁나 비싸긴 한데 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요거 아까 전에 봤었던 수리나 개조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 대수리, 뭐 소개조, 대개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단 수리나 개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외워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문제들을. 만약에 뭔가 오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를 단 거예요? 아니면은 수리를 한 거예요? 네, 수리한 거죠. 그래서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수리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뭐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 날개 형태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무게중심 이런 것들을 바꾼 것들은 개조에 해당한다는 거. 무게중심이 변했다는 건 뭔가를 넣거나 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개념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하면은 굉장히 쉬운 것들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겠죠? 녹화 중이라 헛소리도 못하겠네. 자, 우리 정비의 관리 한번 봐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정비가 어떤 개념이고 분류는 어떻게 나눠진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부터 나갈 것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보수 중에서도 일반적인 보수에 해당하는 정비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알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다룰 거니까 일단 한번 봐봅시다. 자, 정비관리의 개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비관리라는 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거? 예방정비. 예방정비라는 것과 또 하나가 신뢰성 정비. 자, 가장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프린트를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판서하는 거 혹시 받아 적는 게 좀 편할까요? 원래는 요거를 판서해주고 적으면서 조금 이해하면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프린트를 안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수업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일단은 나눠줬는데 혹시 어떤 게 편하겠어요? 아, 프린터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단 그러면은 프린트로 대처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예방정비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봐봅시다. 자, 예방정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떤 건지 대략적인 느낌은 오죠. 예방정비는 우리가 고장나기 전에 예방해서 미리 관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예방정비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용어적으로 봐도. 자,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자, 예방정비는 요거는 정의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정의 부분 쭉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고장 발생을 전제로 해서 고장을 예방한다는 개념의 정비라는 거 밑줄 좀 그어놔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관계없이 장비나 부품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은 장탈해서 정기적으로 분해 점검하는 그런 거라는 거. 그 뒤에 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시간이 되면은 그냥 고장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뜯어가지고 멀쩡한데도 뜯어가지고 분해 한번 해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고 멀쩡하네 그러면 다시 제조해가지고 껴놓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실제로 고장이 안 났는데도 뜯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 보면은 모순점이 나와요. 이런 모순점. 이런 것들 어떤 건지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장비가 만족스럽게 작동하는 장비나 부품을 고의로 장탈한다는 거. 한마디로 얘가 만족스럽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도 굳이 떼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의 분해 조립 과정에서 고장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뜯어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품을 조기에 장탈하기 때문에 본래 결정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얘가 만약에 1000시간을 사용하는 부품이라고 1000시간까지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예방정비 차원에서 500시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예방정비를 하게 돼요. 근데 얘가 한 800에서 한 900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때 우리가 뜯어서 확인하면은 없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품질이 개선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신뢰성 정비 관리 한번 봐봅시다. 자, 신뢰성 정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신뢰성 정비라는 거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정비 관리라는 것까지 같이 붙여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뢰성 정비라는 거는 얘가 가만히 써보니까 미안해요. 좀 숨이 차가지고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자, 일단 한번 요거 정의 한번 봐봅시다. 고장의 자료와 품질에 관한 자료를 감시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는 정비 방식. 얘는 뭔가 뜯어가지고 예방정비처럼 뜯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얘가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런 것들 지금까지 쭉 나왔었던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예방정비를 안 하고 요때까지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점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냥 관리 방식 정도다. 얘는 뭔가 실제로 뜯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고장 탐구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자, 자, 다음 거 한번 봐봅시다. 너무 빨리 나가나? 괜찮아요? 속도는? 자, 우리 정비 관리 업무 한번 봐봅시다. 요거는 실제로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좀 체크를 해보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넣어놓은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무원 쪽보다도 민간항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정비 관리를 하는 업무들, 한마디로 일을 할 때 부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가장 크게 총 4가지 부서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비 생산 관리라는 거가 있고, 자, 두 번째 정비 품질 관리라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관리, 그 다음에 정비 문서 관리. 총 4가지가 있다는 거. 정비관리 업무에는 총 4가지 부서가 존재한다는 거.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정비 생산관리. 자, 두 번째, 정비 품질관리. 자, 세 번째, 정비 기술관리. 자, 네 번째 정비 문서 관리. 자, 명칭들로만 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파악이 되겠지만 얘만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죠? 품질 관리 뭐 하는 걸까요? 예, 그냥 부품이나 이런 상태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거겠죠. 기술 관리는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매뉴얼이라던가 정비 규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비 문서 관리는 정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비 로그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면장 볼 때, 구술을 할 때 배웠었죠. 그때 그런 것들, 사인하고 그런 문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정비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뭔가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한번 일단 봐봅시다. 자, 정비 생산 관리는 말 그대로 정비를 할 때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그냥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는 일단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목적은 수요에 대해서 정비 능력을 계산하고, 얘가 수익 차원에서 무슨 정비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수행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한마디로 얘가 정비 관련된 스케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업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항공기가 한 30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30일에 딱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얘가 30일 딱 됐을 때 지금 시카고를 날고 있을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스케줄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얘가 딱 30일이 도래하기 전에 29일쯤에 한국에 있으니까 그때 정비를 하겠다. 이런 스케줄 같은 거 짜는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비 생산 관리는. 그래서 정비 생산 관리는 요거는 면장이랑 기능사급에서는 이런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런 정의 같은 것들 한번 목적 한번 밑줄 좀 그어놓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의미 없는 건데 그냥 보고만 넘어갑시다, 이런 건. 자, 그러면 정비 생산 계획 및 통제하는 것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봐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정비하기 위해서 예측을 해야겠죠. 우리가 비행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일일이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결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얘가, 요거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정비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어느 정도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요런 것들 부품을 떼면서 옆에 있는 부품을 건들게 돼가지고는 뭔가 손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차후에 정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아, 너무 빨리 승무원인데?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자, 일단 봐봅시다. 그러면은 다음 거, 품질 관리 한번 봐봅시다. 자, 정비의 품질 관리는 얘가 말 그대로 뭔가 그런 퀄리티 있게 정비를 했느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한번 쭉 봐봅시다. 정비 품질의 규격을 설정하고, 이거는 밑줄 긋지 마요. 그냥 이거만 볼 거니까. 정비 품질의 규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일체 수단을 의미하는 거가 정비 품질의 일단 목적이에요. 정비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 수단이며 정비 품질의 표준화 계획을 작성해서 이를 철저하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기법을 응용해서 결과를 측정, 분석하는 조직 활동. 한마디로 얘가 정비를 할 때 좀 더 퀄리티 있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뭔가 개선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아까 전에 정비 생산 관리에서 나왔었던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는 다음번에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좀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표, 요거는 저 별표 쳐놓고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은 기능사, 상기에서는 솔직히 정비일만 없으니까 면장급에서도 좀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요 정비 품질 관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총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우리 계획은 정비 생산 계획이라든지 관리 목표,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먼저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실시를 해야겠죠. 작업 수행하고 품질 정보,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 안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그런 모아졌던 문제점들이라던가 뭔가 그런 개선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검토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확인하고 개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비 방식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럴 때 어떨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작업을 했을 때 뭐 다른 것들 작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마지막 조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정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조치를 취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개선 방향성을 정해본다던가 그 다음에 뭐 차기 생산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건가 이런 것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말고 그냥 큰 틀만 외워요.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얘가 조치를 취하는 건 정도만 외워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검사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요거 품질검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 품질 관리 자체가 전체적인 정비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품질검사는 우리 부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옆에다가 좀 적어놔요. 이건 부품에만 해당되는 상황. 우리가 해외에서 부품을 사오잖아요. 사와가지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부품을 이제 들여와가지고는 얘를 장착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장 처음 부품이 왔었을 때 얘가 수령 검사를 한번 해줘야겠죠. 그죠? 처음 왔으면 부품, 우리도 택배 오면 일단 뜯어본 다음에 한번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창고에다 보관해 놨다가 그 시간 되면은 꺼내서 쓰는 이런 방식인데 그 창고에다 저장하기 전에 얘가 요구된 품질 기준 확인을 해주는 한마디로 그냥 육안으로 아니면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멀쩡한 부품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정검사가 있는데 공정검사는 얘가 표준 작업 공정에 의해서 정비 작업 시에 지정된 공정에 대해서 항목대로 검사를 수행하는 거라는 거. 얘가 제가 아까 전에 수령 검사 할 때 간단하게만 언급했었지만 얘가 작동 테스트 이런 거 해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테스트 같은 거를 우리 공정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정비 작업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저장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최종 검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수리 및 개조
작업 후 조립이 완료된 상태나 기능 점검, 유작 뭐 이런 것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멀쩡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정비 문서에다가 얘는 멀쩡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